네, 안녕하세요. 윤은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섹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세 번째 시간, 그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신비주의를 조금 더 깊게 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른 텍스트에서 이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지문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지금 그 이미지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 맨니 POC가 쓴 거고요. 제목은 The Hermetic Marriage, 헤르메틱 결혼이다.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 철학에 등장하는 이 결혼이라는 건데, 자,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간의 결혼 뭐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아주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결혼이 되겠습니다. 부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 study in the philosophy of the thrice greatest Hermes. 자, 세 번 위대한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터스를 말하는 거죠. 그 헤르메스 철학에 등장하는 헤르메틱 메리지 또는 이제 케미컬 웨딩, 화학적 결혼, 뭐 이런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연금술에 대한 책입니다. 네, 연금술에 대해서 뭐 헤르메스 철학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 책자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뭐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지문을 한번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자에 한번 이미지, 중간에 있는 이미지 한번 보시죠.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몸이 두 개가 있고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희한하게 생긴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날개가 달려 있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연금술의 최종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금술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연금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메리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 자,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자, 이걸 보니까 또 예전에 그 아주 저희가 성경 시리즈 연재 초기 때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건데, 이제 고대 카발라 경전에 따르면 그 아담이 지구에서 이제 물질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런 형태로 태어나기 이전에 pre-Adamic man 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이전의 아담. 자, 그런데 그 아담을 카발라 경전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얼굴이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마치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아담이라는 존재가, 다시 말해서 아담인 게 꼭 남자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원형이에요. 그 인간의 원형이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남녀라는 이제 분리가 생겨나게 됐죠. 자, 하지만 그 이전에는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의 구분이 없었다. 우리 물질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성의 논리가 듀얼리티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원의 상태였으니까 투의 상태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상태, 인간의 바로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심벌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레벨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가 뭐였습니까? 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네. 뭐 그런 내용. 자신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어머니이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두 텍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왼쪽에 있는 그 교재 책자에서 등장하는 메기세 관련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했는데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Hermetic Marriage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In the physical world, the masculine line is domineering, forceful, and offensive, usually demonstrating few of the finer qualities, but dealing in weighty matters and clashing shields with the problems of material existence.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이제 남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성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질 세상에서 남성이 가진 속성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배적이다. 야, 뭔가를 이제 지배하려고, 뭔가 컨트롤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남성 성에는. 그리고 강압적이다. forceful.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뭐 힘하면 보통 남자잖아요. 자, 그래서 그 힘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forceful and offensive,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뭔가 어떤 무슨 타협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평화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일단은 내가 이제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써야 되겠다. 뭐 공격적. 근데 공격을 함으로써 내가 뭐 나를 지키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 usually demonstrating few of the finer qualities.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그 여성에 비해서 어떤 세련미가 좀 부족하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 자, 이제 이거를 이 삶이라는 것은 이제 투쟁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제 뭐 force, offensive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뭐 힘을 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휘두른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삶이라는 것이 일종의 전쟁이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he is the breadwinner usually. 자, 그리고 일단 하나의 가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밥벌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가장 역할이다, 뭐 그런 거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으로서 어떤 측면에서 가장이냐면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벌어오거나, 뭐 옛날 원시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을 잡아오거나 먹거리를 이제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남성의 기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 뭔가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ut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But must sacrifice the finer sensibilities, the intuitive powers, the love of beauty, art, and mysticism for the needs of everyday life. That is, unless an abnormality occurs. 자, 물질 세상에서 남성은 대체적으로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현실 세상, 현실적인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그러니까 뭐 음식, 뭐 의식주 같은 거, 그렇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뭐 먹을 걸 구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자신의 남성의 특유의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또 이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이제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생존. 자,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뭐 세련미가 부족하다고 했죠. 어떤 직관의 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뭐 예술에 대한 뭐 공감,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자, 이런 삶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스스로 그런 걸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좀 약간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속성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여성적인 속성에 대해서, 그 물질 세상에서 인간 여성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se finer instincts are the birthright of the feminine, for they represent soul qualities. 자, 전 페이지에서 언급되었었던 그런 삶의 세련된 측면.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다. 여성의 영역에 속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은 그 혼의 속성을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어떤 물질적인 것, 뭐 그런 측면이 이제 속성이 좀 강한 반면에 여성은 그것보다도 좀 내면에 있는 소울 퀄리티,
그 혼의 속성과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한 삶의 세련된 측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뭐 말하자면 뭐 직관의 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공감,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든지 어떤 사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남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영역이다.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생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강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맨니 아저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특히나 그 초기 인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초기 어, 지금 현대보다도 그 초기 인류는 남자들의 남성과 여성의 이런 구분이 지금보다도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날에는 그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세련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도 많이 있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남성들도 이런 여성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그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른 후에 이제 어떤 남성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겠고 뭐 지금은 이제 여성들도 사회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뭐 가장 역할도 하고 조금씩 이제 믹스가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인류 초기 역사 때는 이런 그 구분이 지금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Man was not created with the power of conceiving charity, kindness, or love. 자, 그러니까 아주 인류 역사 초기의 남성은 원래 자선, 친절, 사랑, 자, 이런 개념들의 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초기에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니아씨 말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These he built into himself through the ages as the distillation of experience. 다만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뭐 많이 성숙해졌겠죠. 진화도 하고 이게 육체적인 진화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진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성들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삶을 경험하면서 뭐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런 개념들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남성들은 진짜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일단 자선의 의미도 모르고, 그죠? 내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이제 삶이 투쟁이니까. 내가 아닌 사람 다 적이다.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 다 적이다. 뭐 아주 초기 원시인들은 뭐 그랬었겠죠.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죠?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He had to earn the right to know beauty, and he earned it by suffering long for its lack. 자, 그리고 이제 세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성들은 아름다움의 소중함 이런 것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자, 하지만 이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 비로소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삶의 그 아름다운 측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 아름다움이 없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시행착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배움으로써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뭐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거의 필수적인 것이구나. 그 아름다움이 결연되어 있는 삶은 굉장히 괴롭구나. 고통스럽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로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제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 그 남성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그런 남성적인 속성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이제 오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지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 남성적인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채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죠? 어찌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 지금도 남녀 서로 이해 못하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뭐 예전에는 더 심했나 보죠.
자, 그런데 그 간격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긴 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 감이 잡히시죠? 남성성과 여성성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심볼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Therefore, the eternal will of the Father is combined with that wisdom which is the fruitage of experience. And the one in whom these two are blended stands forth as a savior of men.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will, 의지, 그리고 wisdom, 지혜. 자, 의지와 지혜가 결합했을 때 어떤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제 배우려는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Savior of men.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세상을 구원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완전한 인간이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지, 여기선 지금 본문상에서 보면 이제 의지는 이제 좀 남성적인 father라고 되어 있죠. 남성적인 그러한 속성이고 뭔가 해내려는 의지, 뭐 여성은 의지가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심볼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여성스러운 여성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지혜, 그죠? 이것이 결합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The two great opposites of nature, father and mother principles, have been united in him. 자, 이 구세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뭐 남을 구원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극성을 하나로 통합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연금술이라는 그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사실 연금술의 목적이 뭐냐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기술이에요. 또는 기술 또는 과학 또는 예술, 뭐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법이 연금술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합쳐버리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연금술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합쳐야 할 것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극단이잖아요, 그죠? 어떤 젠더, 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쪽 극단에 남성이 있고 한쪽 극단에 여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합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상으로 막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지만은 남녀가 이렇게 한 몸이 된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굉장히 심볼리즘이 많아요. 한쪽은 검은색이고 한쪽은 흰색이고, 자, 이런 것들이 검은색 뭐 사악한 검은색이 아니라 남성, 여성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Therefore, he is said to be a son of the Hermetic marriage. He is his own father and his own mother, a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자, 그래서 오컬트에서는 이런 자를 다시 말해 남성성과 극성성을 여성성을 하나로 통합한 사람을 헤르메틱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기도 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고 칭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여기서 말하는 Savior of Men, 구세주. 이 구세주가 이제 그 종교적 관점의 구세주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극성을 하나로 통합한 사람, 통합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말하자면 멜기세덱 오더에 속해 있는 제사장. 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없고 어미도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에서 설명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쓴 겁니다만, 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져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남성성, 여성성 따로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진짜 뭐 친어머니, 친아버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합쳐진 존재는 뭐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둘이 합쳐져가지고 어떤 양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버지랑 어머니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성, 여성성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멜키세덱은 이건 연금술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타로 카드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한 몇 장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토트 타로에서 나오는 그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나오는 더 러버스 카드하고 아트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카드 먼저 보시죠. 자, 그래서 뭐 the lovers 연인이라는 뜻이죠. 보통 이제 뭐 라이더 웨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어떤 이제 나무 밑에 그 위에서 어떤 천사가 떠 있고 이제 남녀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제 토트 타로에서는 결혼식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거대하게 이제 보라색의 그 어떤 로브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존재가 이제 말하자면 결혼식의 주례고요. 주례 선생이고요. 헐미트죠, 헐미트. 자, 그리고 이제 두 남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남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남성은 일단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부가 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은 흰색 피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흑인, 백인이라고 꼭 인종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 검은색은 남성을 상징하고 흰색은 여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남성은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금관, 금으로 된 그 왕관을 이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성은 달을 상징하는 이렇게 은색으로 된 이제 막 초승달 같은 모양의 그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역시 태양과 달, 역시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심볼들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아래에 어떤 두 명의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백인 꼬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흑인 꼬마가 있어요. 그 역시 남성성,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 돼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꼬마는 자기 손에 어떤 물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여성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이는 손에 어떤 자세히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불을 들고 있어요. 어떤 무슨 뭐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역시 불은 남성성의 상징, 물은 여성성의 상징.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고 있는, 결합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타로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동물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빨간색, 붉은색의 사자. 사자는 사자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자 자리는 이제 불의 심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흰색 독수리가 있어요. 자, 독수리는 정갈자리. 정갈자리는 이제 또 물을 상징하는 별자리거든요. 역시 불과 물의 결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 위에 또 있죠. 맨 위에 어떤 그 두 여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은 릴리스고 한 사람은 이브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것도 역시 그 극성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카드를 잘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극성입니다. 극성에 있는 것, 극성의 그 극단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합쳐질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지금 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러버스 카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hermetic marriage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6번 카드에서 한참 넘어가서 14번 카드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아트. 자, 이제 이게 토트 타로에서는 이제 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뭐 라이더 웨이트라든지 이런 대부분 다른 타로 카드에서는 아트라고 안 부르고 이제 템퍼런스라고 불러요. 템퍼런스. 이 템퍼런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뭐 자기 절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템퍼런스라는 뜻을 제가 이제 의미를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딱 맞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딱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템퍼런스예요. 자, 근데 이제 그 토트 타로에서는 이걸 아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결혼식 이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죠? 합쳐졌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그 어두운 피부, 어두운 얼굴도 있고 약간 밝은 얼굴도 있고, 그죠?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지금 그 팔도 보면은 약간 좀 파란색과 흰색, 그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물컵, 물컵에서 이제 물을 어딘가 이게 항아리에다 따르고 있고, 이쪽 반대편 손에서는 어떤 번개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지금 불과 물을 이 항아리 단지에서 이렇게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물을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물리적인 물질 세상에서는 그 둘을 섞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불과 물이 섞이면은 뭐 불이 죽겠죠. 예. 자, 하지만 지금 연금술 관점에서는 이렇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들도 지금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자와 독수리가 여기 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왼쪽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불을 상징하는 사자가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 남성성 이런 걸 상징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성성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사자이지만 여성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반대로 이 흰색 독수리, 여성성을 상징하는, 여성성 물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빨간색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불의 속성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말하자면은 이 헤르메틱 결혼을 통해 가지고 양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그 균형을 이룬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타로 카드를 두 장을 삽입해 봤습니다. 자, The Hermetic Marriage, The Lovers를 통해서 남성성, 여성성의 균형, 그것을 이제 아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이룬 제사장의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바로 요 존재, 그 얼굴 두 개 살린 약간 괴물 같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이니까 이 존재가 바로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짤막하게 맨니 아저씨가 쓴 The Hermetic Marriage라는 책자에서 멜기세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아비와 어미가 없다, 뭐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책자 멜키세덱 and the Mystery of Fire, 멜기세덱과 불의 신비, 불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제가 또 일부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금 표지에 보면 이제 뭡니까? 어떤 불 밑에 어떤 새가 있죠? 이거 뭔지 아시겠죠? 바로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불사조 심볼리즘과 멜기세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